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모집공 5번째 발표로 이제 재산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갖고 왔는데, 사실 재산이라 썼지만 그 최근에 있었던 전세 사기 관련돼서 조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쭉 들어보면은 너무 도움이 될 내용들이라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은데, 그래서 재산권이라 함은 소유하거나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산이랑 부동산이 있는데, 동산은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노트북, 뭐 휴대폰, 뭐 지갑 이런 게 있겠죠. 근데 부동산은 들고 다닐 수 없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건물, 집 이런 거는 못 들고 다니죠. 땅 이런 거. 뭐 좀 고급 용어로 토지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못 들고 다니니까 부동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권이 인정되고 있는데, 동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 자체가 좀 쉬워요. 뭐가 쉽냐면, 만약에 제가 이제 영범님한테 어떤 노트북을 이제 판다. 그러면 제가 일정한 가격을 받고 그 노트북을 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산다. 그러면 어느 매장을 가서 일정한 가격을 또 지불을 하고 그 휴대폰을 제가 갖고 나오면 그게 제 거라고 되겠죠. 그리고 어딜 가서나 제가 어떤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꺼내서 "이거 제 거예요." 라고 하면 당연히 다들 웬만하면 믿죠. 그걸 뭐 의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들 누군가가 뭐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그럼 그 사람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이게 막 '그 사람 게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은 보통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부동산이 쪼끔 헷갈려요. 왜냐, 부동산은 들고 다닐 수가 없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상가 건물이라고 쳐 볼게요. 상가 건물에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뭐 1 시간 2 시간 있는다고 해서 그게 제 거가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주인이 거기에 계속 머물러야 그 사람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정말 주인이 누군지를 사실상 좀 애매하게 되는 거죠. 이거 주인이 누구지? 내가 이 건물을 사고 싶으면 누구한테 가야 되지? 이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재산권, 이게 일단 부동산의 재산권이 인정되는 건 알겠는데, 이 재산권을 어떻게 이전하고 혹은 행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이 대안으로 "국가에 등록해서 관리해 보는 건 어때?"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가한테 등록을 하고 국가가 대리인으로서 부동산을 거래하고 사고 팔매에 있어서 국가한테 물어보고 "야, 이거 주인 누구야? 아, 얘야?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사고." 반대로 "나 이 사람한테 이거 넘길게." 국가한테 말해 주고 하면은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라 하냐? 등기라고 합니다. 국가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거를 등기라고 하고, 실제로 자치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런 등기 같은 거를 떼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앞서 말했던 것 중에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제가 한 달 동안 노트북을 써야 되는데 노트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범님한테 영범아, 혹시 노트북 한 달 정도 빌려줄 수 있어? 그 대신 내가 한 달 정도 쓰고 10만 원 줄게." 하면 뭐 적절한 가치라 생각하면 빌려주겠죠. 그래서 제가 빌려받아서 쓰면 됩니다. 하고 돌려줄 때 10만 원과 같이 주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야? 부동산은 빌려줄 수 있냐는 거예요. 부동산은 어떻게 빌려줄까? 부동산을 빌려준다고 해서 이거를 그 사람한테 줄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어떻게 빌려줄 건지에 대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또 정한 게, 부동산을 동산처럼 빌려주자 해서 그것을 임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동산은 빌려줄 수 들고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바로 주면 돼요. 근데 부동산은 내가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소유권을 이전했다라는 걸, 소유권을 지금 얘한테 살짝 빌려줬다라는 거를 인정을 받으려면 임대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자, 빌려주니까 임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로 빌린다고 한다면 보증금이라는 돈을 주고 일정 기간을 임대하게 되는 거죠. 임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식이 지금의 전세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어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임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세입니다. 전세로 들어갔어요. 근데 집주인이 만약 바뀌었습니다. 나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
바뀐 집주인이 나는 받은 돈이 없다.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해 버리면 나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내 보증금은 사실 전 주인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전 주인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전 주인이 이 집주인한테 바뀌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집에 대한 보증금을 전 주인은 또 주지 않겠대요. 이렇게 배째라는 식이 나오면 '돌려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 사실 자체를 등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 사실조차.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를 했다는 사실 역시 등기가 가능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게 이거 "내가 이거 임대했어. 반대로 내가 이거 임대해 줬어." 라는 사실을 등기하게 되면 임대 사실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고 바뀐 집주인에게 할 말이 생기는 거죠. "나 이거 돈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를 이제 법적 용어로 대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대를 하면 법적 효력을 가져서 바뀐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거고요. 해서 최근에 인천이 가장 컸죠. 전세 사기가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가 있었는데 사건의 원인은 이런 거예요. 사회초년생들은 이런 사실을 사실 명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기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찾아보지도 못하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임대 기록이 사실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시치미를 떼면 돈을 못 받냐라는 건데 만약에 임대 등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시치미 떼면 돈 못 받냐. 너무 억울하잖아요. 소송을 걸면 되긴 합니다. 소송을 걸면 되긴 해요. 판사가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문을 내려준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소송을 거는 이유는 판사에게 국가 권력에게 강제 집행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거든요. 사실 일러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 역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 소송 겨우겨우 이겼어요. 근데 강제 집행을 하려 하는데 상대가 나 돈 갖고 있는 거 없는데?" 이렇게 나와 버리면 진짜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국가가 조사해 주지 않아요. 본인이 찾아야 돼요. "얘가 여기 꽁쳐 놓은 돈 여기 있어요. 이걸로 강제 집행해 주세요."라고 본인이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쵸. 이거 사실상 불가능해져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사실 사기꾼들은 이미 해외로 돈 세탁이 끝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까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해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어 등기를 못 했어요. 대항력을 그럼 더 이상 갖지 못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을 갖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등기고 앞서 말했던 등기고 두 번째는 실거주지로 옮기기만 해도 돼요. 이게 뭐냐? 본인이 전세 계약을 한 계약서가 있죠. 그거 들고 동사무소 가져가서 저의 실거주지로만 바꾸기만 해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내가 여기에 살았다라는 거를 국가에게 알려주기만 해 놓으면 나중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나 여기 살았었어. 날짜 봐봐. 나 이때 이거 신고했잖아." 하면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또 이해가 되시죠? 그쵸, 그쵸. 등기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어쨌든 국가에게 알려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 자, 다시 전세 사기로 넘어가서 전세 사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본인이 살 빌라를 담보로 걸어 두고 돈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사는 구조는 다 이렇게 못 빌려요. 이렇게 사요. 그 누구도 본인의 생돈을 주고 집을 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 빌라 여기선 빌라지만 그러니까 전세 사기에선 빌라였지만 본인이 만약에 아파트를 산다. 그 아파트를 걸어 두고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짜리 아파트면 2억 5천 까지 은행에서 뭐 빌려준다고 칩시다. 대충 이 정도 빌려줘요. 그 후에 나머지 5천을 지금 3억 짜리 사고 싶은데 2억 5천 있죠? 나머지 5천을 사회초년생들한테 전세를 주어서 마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회초년생들한테 "야, 이 빌라 들어와서 살아. 전세금 7천이면 이 빌라 너 살게 3억 짜리 빌라 살게 해 줄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사기꾼 입장에서는 본인 돈 한 푼도 안 들어가서 3억 2천을 법니다. 맞죠? 하고 3억 짜리 빌라를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기꾼들은 애초에 이 돈을 갚을 생각이 있다?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돈 받고 나르는데 일단 그때 그 최근에 있었던 인쇄 그 빌라 왕이라 불렸던 그 범죄자가
경찰이랑 그걸 통해서 밝혔던 게 대충 수백 채가 넘는다 했거든요. 그럼 그냥 이렇게만 3억짜리로 그냥 다 러프하게 계산 친다면 2천 마진을 수백 채를 넘긴 겁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넘어가서 사기꾼들이 돈을 안 갚겠죠. 돈을 안 갚으면 은행은 얄짤없어요. 3번 이상 안 갚으면 바로 경매로 넘겨버립니다. 뭐, 뭐 계속 뭐 똑똑똑 돈 갚으세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3번 이상 안 갚는다 바로 경매로 넘겨버려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돈을 안 갚고 그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겠죠. 경매 낙찰가는 보통 3억짜리가 올라오면 보통 2억 5천 정도에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싸게, 시세보다 싸게 팔리는 거죠. 싸게 팔리는데 이 낙찰가가 2억 5천이 생겼죠. 2억 5천을 뭐 n분의 1로 뭐 은행 가져가고 사회초년생 가져가고 이거 아니고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본인이 쓴 돈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2억 5천 빌려줬잖아요. 낙찰가 2억 5천 있다? 2억 5천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사회초년생들은 한 푼도 못 받고 끝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낙찰가 우선순위는 뭐로 정해지냐면 뭐 돈을 뭐 2억 5천이고 5천이니까 돈 더 많이 쓴 애한테 준다 이거 아니고 먼저 하냅니다. 먼저 빌려주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은행이 먼저 빌려줬다. 그럼 은행이 무조건 1위입니다. 반대로 사회초년생이 5천만 원을 먼저 빌려줬다. 먼저 넣었다. 그러면 사회초년생이 가져갑니다. 5천만 원을 먼저. 그러면 은행이 2억 가져가겠죠. 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뭐죠? 지금 이거 PPT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운이 좋게 3억짜리 경매에 넘겼는데 3억짜리 팔린다 칩시다. 그러면 2억 5천을 은행이 가져오고 5천을 사회초년생이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사회초년생은 7천을 넣었잖아요 전세금. 2천만 원을 손해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더 많이 그쵸.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은행이 이거 뒤에서 또 말할 텐데 옆으로 넘어가면 은행이 쉽지 않습니다. 은행한테 돈 빌리는 게. 왜냐? 은행이 뭐 그냥 돈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3억짜리니까 그냥 뭐 대충 몇 퍼센트라서 2억 5천 빌려준다 이게 아니라 그 감정평가사라는 그 전문직이 있어요. 그 전문직들이 은행에서 감정을 때립니다. 그 담보 뭐 이거 건다 치면 그거를 조사를 싹 들어가요. 이거 만약 경매에 나가면 얼마 정도에 팔릴까를 판단을 합니다. 2억 3천에 팔릴 것 같다? 그럼 2억 3천까지 최대 2억 3천이겠죠. 2억밖에 안 빌려주거나 1억 5천 빌려주거나 그러겠죠. 근데 2억 3천짜리인데 2억 5천 빌려준다? 그런 은행은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본인이 손해보면서 이 사람 도와주는 일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경매 낙찰이 1순위가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앞서 말했죠. 은행 굉장히 똑똑한 집단입니다. 은행은 본인이 2순위로 들어가는 집이라면 절대 돈을 안 빌려줘요. 그걸 떼보겠죠. 등기를 떼보는데 뭐야 나보다 먼저 들어간 애가 있네? 나 절대 안 빌려줘.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은행은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은행은 본인이 1순위로 들어가는 거에만 빌려줘요. 또한 세입자가 1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이라고 칩시다. 뭐 예를 들면 은행한테 돈을 빌리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뭐 그 정도로 돈이 많다고 쳐요. 그 주인이. 그래도 그렇게 되면 전세금 자체가 훨씬 비쌉니다. 왜죠? 왜일까? 그 이유는 은행이 못 빌려주잖아요, 돈을. 이거에 대해. 이걸 안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집주인은 더 이상 이걸로 세입자한테 받는 순간 이 집, 이 건물로 은행을 담보로 맡겨서 돈을 못 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 자체를 올려버리는 거죠. 그런 빌리지 못한 것도 감수할 정도의 전세금으로 이렇게 빌리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사실 사회초년생한테 그 정도의 돈은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지는 아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상황이 이제 인천 전세 사기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걸 막으려면 등기를 해라라는 건데, 조금 빠져나와서 생각을 해볼게요. 제3자가 돼봅시다. 부동산 경매 있잖아요.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의 구조가 어떤 거냐면, 3억짜리를 바로 넘겨요, 은행이. 그래서 처음에 뭐 시작가 2억 5천에 올립니다. 그 시작가 역시 감정평가사라는 전문직이 고릅니다. 그걸 해줍니다. 감정을. 그러면 2억 5천에 만약 시작가 해요. 근데도 안 팔릴 수도 있겠죠. 2억 5천에.
그러면 2억 5천에 80% 때려서 더 싼 가격으로 또 계산합니다. 그리고 또 안 팔려 또 80% 감소. 80% 80% 이렇게 해 가지고 더 훨씬 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경매에 넘어가면 시세보다 싸지게 된다. 그럼 이 생각을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경매에 나온 아파트 사면 무조건 이득 아니야? 무조건 싸잖아. 무조건 싸니까 이득 아닌가? 부동산 투자나 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다음은 그림인데 이게 정말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이 빌라가 있어요. 이 빌라가 있는데 여기 왜 글자가 안 뜨지? 어쨌든 이 빌라가 있는데 이 빌라를 3억 짜리인데 2억 5천에 샀다고 칩시다, 제가. 근데 제가 이걸 사고 보니까 뭐가 있냐? 세입자가 있네? 이 세입자가 등기를 했어요. 등기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은 전세금 7천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로 집주인이 바뀌고 저한테 말을 하는 거죠. "저 전세금 7천 돌려주세요." 그럼 저 총 얼마에 산 거죠, 이 빌라? 3억 짜리에 3억 2천에 사게 됩니다. 지금은 너무 간단한 예시라 뭐 2천 정 2천 뭐 크게 차이가 안 날 수 있는데 이게 전세금 1억이 되고 그렇게 되면 너무나 큰 손해를 보게 되겠죠. 네.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서 대항력 갖는다 했잖아요. 이거를 바뀐 그 집주인한테 받는 겁니다. 알아볼 수 있죠. 알아보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낙찰하고 나서 알아봤는데 세입자가 있네? 이거 낙찰 포기가 가능해요. 그럼 낙찰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다들 경매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뭐 해본 적이 있겠지만 해본 적은 없을 수 있죠. 근데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 경매 입찰 보증금이라는 걸 내요. 특히 부동산 경매는 한 대충 3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3천만 원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쵸. 그 집이 만약에 이 경매에 만약 올라오게 된다. 그럼 잘 조사를 해 보고 이 세입자한테 돌려줄 그게 얼만지 그런 거를 다 따졌을 때도 이득인지에 대한 차익을 계속 생각을 해야 정말 현명한 부동산 투자가 된다.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이거 그냥 무작정 이득이네. 야 5천만 원 싸게 샀어."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좀 이해가 좀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동산 경매 뭐 이런 거는 쪼끔 나중에 해도 됐는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집을 사고 어쨌든 독립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생각을 못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등기를 하는 방법으로서 최소한의 물론 등기를 한다고 무조건 사기를 안 당한다는 아닙니다. 그 수많은 사기 그게 있대요.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웬만하면 등기를 해 두면 웬만하면 사기를 당할 수 없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실거주지 이거 옮기는 거를 싫어하는 집주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집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안 들어가는 게 나아요. 뭐 조건이 좋다 생각을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집은 들어가지 마시고 등기를 하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 두면 어느 정도 이런 사기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원래 집주인이 팔기 전에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무조건 알려야 할 의무. 어 그 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법이라는 게 좀 저도 들어보니까 막 모든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챙기지 않더라고요. 다 러프하게 해놔 가지고 다르고 다르면 그냥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의무가 있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이 알 때까지 알려주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말해 줬어요." 전 말해 줬는데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본인이 제대로 찾아보지 못했다는 거에서 쪼끔 그게 될 수도 있겠죠. 네.